수지야! 언니? 오랜만이네? 왜? 뭔가 쌀쌀맞네? 우리가 하트까지 붙여가면서 부를 정도로 친했던 것 같지는 않아서. 에이, 안 그렇지. 나는 언제나 우리 수지를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너 결혼한 후로 친정에는 거의 오지도 않고 좀 섭섭하다? 내 건 뭐든 탐내고 심지어는 남자친구까지 손댄 사람이 잘도 그런 말을 하네?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는 장녀니까 너보다는 중요하잖아? 쓸데없는 잡담할 거면 그만하자. 용건이 없으면 이만 가볼게. 잠깐만. 뭔데? 네 것을 탐내는 것도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게. 마지막? 나 남친 생겼어. 남친? 지금 대화 흐름으로 보면 내가 네 남친 뺏어갔어 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응, 맞아. 언니도 이미 알다시피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남친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아, 뭐야. 나한테 있어서 남친이라는 소리지. 뭐? 정호 말이야, 정호. 에? 정호? 아니, 설마. 응, 내가 정호 좀 데려갈게. 이미 데려간 후긴 하지만. 그래? 어머, 생각보다 반응이 약하다. 바람 피우고 있구나 싶긴 했어. 요새 귀가도 늦고 출장도 없는 부서인데 자꾸 출장을 간다고 그러길래. 아, 출장? 저번 달 셋째 주 토요일에 간 여행 말하는 건가? 맞아, 그날이었어. 그 외에도 불륜 상대가 은근히 도발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고. 들켰나? 뭐 그렇지. 상대가 언니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엄마랑 아빠한테는 말했어? 당연히 말했지. 고스펙인 정우는 나한테 더 잘 어울린다고. 고스펙? 우리 집은 딸만 둘이니까 나중에 장녀인 내가 부모를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면에서 안정적이고 스펙이 높은 남자가 내게 적격이라고 말이야. 그러셔? 하긴 엄마 아빠는 항상 언니를 우선시했으니까. 그야 당연한 거지. 넌 그냥 덤으로 딸려온 자식 같은 거니까. 그래도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상관없어. 그럼 정호 나한테 주겠단 말이지? 알아서 해. 대신 받을 건 확실하게 받아야겠어. 뭘 받아? 위자료. 아무리 자매지간이라지만 불륜이니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 알겠어. 정호한테 내라고 할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그 집 정호명이었지. 근데? 좋겠다. 있을 거 다 있고 마당까지 딸린 집이라니. 내가 정호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빨리 좀 나가줄래? 그래, 알겠어. 살 곳이 정해지면 바로 나갈게. 최대한 빨리 부탁해. 수지야! 야, 수지야! 좋은 소식이 있어. 야, 김수지! 뭔데? 나 일 끝나서 좀 힘든데? 어머머, 1년 전까지는 전업주부였던 우리 수지가 역시 남편 사랑을 못 받고 버림받은 이혼녀는 참 힘든가 봐?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마. 아, 잠깐만. 뭐? 나 정호랑 결혼해. 그래, 축하해. 그럼 안녕. 잠깐만.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뭔데? 언니네랑은 이제 엮이기 싫다니까? 결혼식이 내일이야. 그래. 당연히 와줄 거지? 안 가.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엄청 좋아하는 언니의 결혼식이잖아. 엄청 좋아한다는 부분이 매우 잘못되었으니까 그 발언은 취소해줘. 왜 그리 차갑게 굴어? 차갑고 자시고 가네. 왜 내가 전 남편이랑 상간녀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는 건데? 넌 내 동생이잖아. 신부 동생이 안 온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동생 남편 뺏어가서 결혼하는 주제에 그딴 이상한 체면은 또 신경 쓰시나 봐? 놀라울 따름이네. 그냥 우리 동생이 농담하는 걸로 알아들을게. 그래서 말이야, 결혼식에 5천만 원이나 들였어. 5천만 원? 그런 돈이 아직도 남아있었어? 남아있었다니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위자료만으로 3천만 원은 날아갔잖아. 집 대출도 남아있고. 정호가 버는 돈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혹시 몰라서 묻는 건데. 뭔데? 정호가 얼마나 버는지는 알고 있어? 정호? 글쎄, 한 연봉 1억 원 되지 않겠어? 정확하게 물어본 적은 없어?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달에 한 번은 나한테 명품도 사다 줘? 피부과 관리권도 끊어주고 여행도 아무 때나 데려가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데 왜 굳이 물어봐서 확인까지 해? 아, 그래? 그걸 생각하면 넌 지금 진짜 힘들겠다.
정우한테 버림받아서 더 이상은 나처럼 못 살잖아. 지금은 밤낮 없이 일만 하면서 살지? 아휴, 불쌍해라 내 동생. 그래, 마음껏 떠들어. 하여튼 내일은 일이 있어서 못 가. 뭐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맞을 거라고 믿고 있을게. 네 자리 예쁘게 준비해 놓을게. 결혼식 장소랑 시간은 나중에 모바일 청첩장 보낼 테니까 보고 와. 안 가. 야, 수지야! 김수지! 적당히 해. 그렇게 정우한테 미련이 남았니? 내 행복을 방해하니까 좋아? 대답 좀 하라고! 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니까 뭐가? 근데 오늘 결혼식 아니었어? 그래! 근데 너 때문에 난장판이 됐잖아. 당장 와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친척들 다 빨리 여기로 오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도 다 결혼식을 당일에 그렇게 취소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응?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왔다고? 야, 시치미 떼지 마. 이딴 짓을 할 만한 인간은 너밖에 없다고. 엄마랑 아빠도 지금 엄청 화났어. 아, 엄마랑 아빠는 또 왔나 보네? 야, 장난 그만하고. 정호 측 사람들도 부모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안 왔다고. 실화야? 빨리 다 불러와. 당장! 열받은 와중에 미안한데 난 아무것도 몰라. 뭐? 아니,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소리야? 언니는 언니 친구 남친들을 계속 빼앗아 왔잖아. 학창 시절 때 그러기로 유명했더만 이미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럼 친척이 안 온 건 대체 뭔데? 뭐야 뭐 동생 남편을 빼앗고 당당하게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을 누가 축하해주겠어? 그래도 장녀인 조카가 결혼한다잖아.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는 언니도 언니지만 언니가 그렇게 결혼하겠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한 엄마랑 아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 뭐야 그게? 아, 이건 1년 전에 이혼한 직후에 들은 얘기야. 그걸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 치르는 결혼식에는 당연히 안 가겠구나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정우는 부모님이랑 모든 친척들과 연이 끊긴 걸로 알고 있어. 아마 회사에서도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을걸? 너무하네. 그 말은 언니 스스로를 돌아본 다음에 말하자. 그리고 청첩장을 보내는데 아무도 답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꼭 와야 한다고 따로 톡까지 돌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왔어야 한다고. 근데 안 왔잖아. 와, 진짜 무슨 논리래? 역시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언니 결혼식은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그게 뭐? 난 그저께부터 업무 때문에 제주도 와 있어. 뭐? 제주도? 언니한테 결혼식 한다는 말을 들었을 시점에는 이미 숙박하고 있는 리조트 호텔에서 여유롭게 있었다는 소리야. 이렇게 행복할 때 내가 왜 굳이 그딴 관심도 없는 짓을 하겠어? 아니, 대체 뭐야? 나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로 4년 전에 회사 차렸어. 처음에는 온라인 판매만 했었는데 최근 1년 동안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해서 요새 그 일로 참 바쁘거든. 솔직히 말해서 정호랑 언니가 어떻게 되든 진심으로 관심도 없어. 어? 아니 잠깐만, 너 전업주부 아니었어? 아닌데? 내가 예전부터 액세서리 잘 만들었던 거 기억하지? 뭐 방에서 계속 뭐 만들고 그러긴 하더만. 그게 취미에서 일로 바뀐 거야. 그 덕에 작년에는 9천만 원 벌었어. 9천만 원? 뭐 달마다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도 고용할 정도로 궤도에도 올라섰고 무엇보다 정호한테 들었던 생활비가 완전히 굳게 돼서 그만큼 저축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아. 에? 정호 생활비라니? 아, 아직 못 들었구나. 아니 무슨 소린데? 정호 뭐 이직하거나 그랬어? 아니? 그럼 이혼할 당시랑 똑같이 연봉 2,500만 원 그대로겠네? 뭐? 2,500만 원? 심지어 그중에서 나한테는 매달 4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지 혼자 써버리고 그랬으니까 아마 모아둔 돈도 없을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럼 나한테 사준 그 많은 명품들은 뭔데? 결혼식에 쓴 5천만 원은 집 대출금도 아직... 집 대출금은 중간부터 내가 갚아왔어. 나머지는 복권이야. 복권? 나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우가 복권 샀는데 3억 당첨된 적이 있거든. 그래?
근데 원래 돈이 있으면 생각 없이 써버리는 타입이라서 지가 사고 싶은 거 계속해서 사들이더니 1년 전 시점에는 1억 2천 정도 남아있더라? 그러다가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3천만 원, 결혼식 5천만 원이었지?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써제끼는 걸 보면 슬슬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야? 장난이지? 나 지금 정우 애까지 가졌다고.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했고. 아, 슬슬 일하러 가볼게. 수지야! 좋아, 오늘 계약 꼭 성사시킨다. 잠깐만 수지야! 부탁이야.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좀 도와줘. 그럼 안녕. 아니, 수지야! 아니나 다를까 정우의 재산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전업주부의 삶을 꿈꿨던 언니는 완전히 계산을 잘못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근무처 사장이랑 바람이 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키는 바람에 위자료를 내기 위해 부업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돈을 빼앗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현재 주소는 알려준 적이 없어서 이걸로 완전히 연을 끊은 셈이 됩니다. 그 집안은 아주 장남 근본주의라도 있나 봅니다. 남자 형제가 없기에 장녀인 언니가 항상 최우선이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겨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뭐 불륜을 알게 된 시점에서 충분히 예상한 결과이긴 해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번 명절은 어머니 쪽에 들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야 괜찮지. 근데 웬일로 어머니 쪽에를 다 들려? 어머니 같이 지내던 아저씨랑 또 갈라지셨다네. 이번엔 그쪽에서 바람이 났나 봐. 세상에,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되셨어.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도 막상 혼자 계신다니까 신경이 쓰이긴 쓰이시나 봐. 그래, 아버님도 참 보살이시다. 난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괜찮겠어? 아휴, 미워도 어쩌겠어. 그래도 배 아파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아버지도 그냥 이번엔 어머니 쪽으로 한번 가라고 하시더라. 우리야 아버지랑 같은 동네 사니까 언제든 뵐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럼 이번엔 아주버님네도 어머니 쪽으로 오시는 거야? 안 그래도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형은 죽어도 가기 싫다나 봐. 어릴 때 우리 형제랑 아버지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부모 대접해주냐고. 난 하도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형은 다 기억이 나서 그런가. 나보다 상처가 큰가 봐. 하긴 어머니 외도는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이긴 하지. 친아들인 나조차도 어머니가 어색한데 당신은 더 어색하겠다. 이번 명절만 잘 보내면 당분간은 또 어머니한테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이번에만 좀 힘내줘. 나는 괜찮아. 어머니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기회 있을 때 배워야지. 그래, 고마워 여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뵙네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주 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사정이 좀 있어서. 아, 네. 앞으로 자주 뵈면 되죠. 그래? 그래줄래? 나도 갑자기 혼자 살자니 영 외로워서. 아이, 당신도 참.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얼른 대답 안 하고 뭐해. 네, 뭐 시간 될 때 인사드릴게요. 예, 막내 며느라. 잠깐 이리 좀 와보련?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꼬박꼬박 찾아가고 있지? 네, 그럼요. 어떻게 지내시든 잘 지내고 있든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바둑 두신다고 기원 다니시는데 잘 맞으시나 봐요. 재밌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 양반이 젊은 시절에도 오목이니 바둑이니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어. 나이 들어도 변하질 않는구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끼니는 잘 챙겨 먹든? 따로 아프신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끼니를 잘 안 챙겨 드시려고 해서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기는 해요. 그래? 아휴, 젊을 때부터 입이 짧던 양반이 응? 나이 들어서도 결국 아휴.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휴,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네. 아들이라고는 딱 두 놈이 있는 것들이 제 애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야 말이지. 이래서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어미한테 무관심하다니까. 아, 원래 아들들이 무뚝뚝하기는 하죠. 첫째 아들 놈은 제 부인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더라니까. 인섭이는 그래도 안부 인사 전화라도 한 번씩 하는데 첫째 그 놈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바쁘셔서 저희도 잘 못 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대답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인섭 아빠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니? 만나는 사람이요? 없어요. 그래? 다행이네. 사실은 내가 인섭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 아버님이랑요? 근데 원체 연락을 뚝 끊고 살던 처지라 잘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말인데 막내 며느리 네가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제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인섭 아빠랑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인섭이 말로는 인섭 아빠가 널 많이 예뻐한다고 하던데. 아버님께 어머님이랑 만나보시라고 말씀 정도는 드려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아버님이 거절하시면 거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일단 알겠다. 들어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고마우니까 이거 받아. 상품권이거든? 얼마 안 해. 네?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궁금했던 것도 다 얘기해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래도 너희 부부가 인섭애비랑 같은 동네 산다니까 얼굴을 마주쳐도 한 번 더 마주치지 않겠니? 너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인섭애비 소식을 알려주겠어. 아유, 이런 건 그냥 알려드려도 되는 건데 저희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인섭 씨랑 감사히 잘 쓸게요, 어머니. 그래. 앞으로도 좀 부탁해. 여보, 어머니가 상품권 주셨는데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영 좋지가 않네. 용돈 좀 챙겨드리자. 어머니가 상품권을 왜? 그게 어머니가 아버님 소식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 옛날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조금 애틋해 보이시길래 근황 조금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버지 근황을? 왜?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한테 묻기엔 자신이 없으셨는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와, 어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이제 와서 그 남자가 도망가니까 아버지를 찾아? 우리 버리고 떠나실 땐 언제고? 후회하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미 우리 셋 다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후회하시면 뭐해.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랑 다시 잘 되는 건 우리 형제가 원치 않아. 아버지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셨는데. 자기 생각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저렇게 혼자 지내시는데 다시 서로 의지하시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많이 외로워 보이시고. 어머니 선택 때문에 외로워지신 건데 달게 받으셔야지. 형이 왜 어머니 안 찾아뵌다고 하는지 알 것 같네. 당신도 괜히 마음 약해져서 어머니 너무 다 받아주지 마. 알겠어. 3개월 뒤. 여보, 출국 날이네. 당신만 두고 다녀오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그니까 한 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해. 그래도 요즘은 영상통화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전화할게. 전화 잘 받아야 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예, 정아야. 어머,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인섭이 한 달 동안 미국 출장 갔다는 소식 들었다. 네? 네. 그래서 말인데 인섭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살 순 없겠니? 네? 인섭 씨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단 둘이요? 왜? 불편하니? 그런 건 아닌데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아유, 얘도 참 꼭 그걸 내 입으로 다 말해야 알아. 지금이 절호의 찬스잖니. 인섭 아빠랑 자연스럽게 잘 해볼 절호의 기회. 네? 인섭 아빠네 집이 여기 바로 옆 단지잖아. 아무래도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많을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옆 단지여도 오며 가며 마주칠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어머니. 저희도 작정하고 아버님이랑 약속 안 잡으면 만나 뵙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인섭 아빠가 등록했다던 기원에도 등록했다. 그럼 마주칠 일이 많아지지 않겠니? 그러세요? 인섭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일단 인섭 씨한테는 이야기는 해봐야겠어요. 예! 인섭이한테 말하면 큰일 나! 내가 지혜비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켤 놈이야. 아휴, 절대 말하지 말고. 애미야, 넌 같은 여자니까 내 맘 알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딱 한 달이면 돼. 한 달이면 내가 인섭 아빠 꼬드길 수 있으니까. 응? 비밀로 해줄 거지? 네. 정아, 너 남편 출장 이번 주에 간댔지? 주말에 예정대로 너네 집에서 자유부인 파티하는 거지? 나 완전 기대 중이잖아. 미나야, 안 그래도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 집 안 될 것 같아. 에? 왜? 남편 출장 가서 집 비는 거 아니었어? 그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 달만 같이 살자고 하셔서. 시어머니? 너희 시부모님 진작에 이혼하시고 시아버님만 모신다 하지 않았어? 원래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분이랑 헤어지셔서 시아버지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근데 우리 집이 시아버지네 바로 옆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고 싶으시다네. 와, 시어머니가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제 와서 무슨. 아니, 그리고 잘해볼 거면 알아서 잘해보지.
왜 너네 집에서 산대? 세상 불편하게. 그니까 심지어 남편한텐 말도 안 하고 찾아온 거 있지? 남편 알면 난리 난다고 비밀로 해달래. 이미 짐 싸서 찾아온 거 내쫓을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다.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어떻게 아들도 없는 집에 며느리랑 살 생각을 하셔? 시어머니 안 계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시집살이는 안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내 말이 어쨌든 파티는 못할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외출이나 맘 편히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난 이거 시어머니랑 껄끄러워진다고 해도 남편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말 안 하게? 저렇게 사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좀 지내보고 말을 하던 말던 해야 될 것 같아. 살다 며느리를 사랑의 오작교로 삼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네. 이건 또 무슨 신선한 난관이냐? 아무튼 힘내라 정아야. 못하겠음 시아버지한테 말하고 바로 때려쳐. 알겠어. 곧 다시 약속 잡자. 며느라, 출출하지 않니? 어머니, 아까 점심 드셨는데 또 출출하세요? 식사 때는 내가 입이 좀 짧아서 많이 못 먹는데 중간중간 입이 심심해서 간식 같은 걸 먹어줘야 해서. 집에 먹을 것 좀 없니? 저희 집은 간식을 안 해서 딱히 드릴 게 없는데 어머니 드실 만한 것 좀 장봐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어머님 기원은 안 나가세요? 기원은 내일부터 끊어놔서.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오시는 거예요? 인섭 아빠 나가는 시간에 맞춰보려고 하는데 언젠지 혹시 아니? 전에 듣기로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가신다 들었어요. 그래? 그럼 그때 잠깐씩 다녀오지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신 거네요? 응원할게요, 어머니. 그래, 너밖에 없다. 고맙다. 다음 날. 요즘 경영학개론이란 영화가 유행이라던데 너는 봤니? 전 아직 못 봤어요. 인섭 씨가 없으니까 같이 볼 사람이 없네요. 그래?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같이 보러 갈래? 어머니 점심 드시고 기원 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참, 그렇지. 그럼 기원 갔다 와서 다녀올까? 그러지 마시고 기원에서 아버님 만나시면 아버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녀와 보세요. 아버님이랑 영화도 보시고 하셔야 다시 잘 되시죠. 그런가? 그래도 또 여자들끼리 영화 보는 맛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이랑 점심 먹고 바로 나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 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내 팔자야. 알겠다. 다음 날. 어머니, 어제 기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놈의 기원! 기원 얘기 좀 그만하거라. 네? 너는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으니? 왜 자꾸 기원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는 이유가 기원 때문이라고 하셔서요. 아버님이랑 잘 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관심이 그리 많니? 시어머니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제 약속 있다고 홀라당 나가버리고. 약속이 있었음 밥이라도 차려다 놓고 가든가. 혼자 다 식은 밥이나 먹게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섭 씨한테도 말 안 하고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게 해드렸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바로 나갈 테니 걱정 말거라. 네? 아버님이랑 잘 되면 나가신다고요? 인섭 씨는 한 달 뒤면 돌아오는데? 뭐 어떠냐? 그놈이 내가 들어올 땐 막을 수 있어도 이미 들어왔는데 내쫓을 수 있겠어? 그럼 인섭 씨 돌아와도 계속 여기서 지내실 생각이란 말씀이세요?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나갈 거라니까. 아버님이랑 언제 잘 되실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와달라고 여기 살겠다는 거잖니.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말 안 통하는 분이네. 그러니까 미치겠어. 인섭 씨, 어머니 여기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 알면 나한테도 난리 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뭘 망설여. 쫓아내. 그 아줌마 이혼까지 해놓고 무슨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 다 하려고 하냐?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도 인섭 씨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해. 나도 맘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쉬워야 말이지. 너네 아주버님이 어머님 되게 싫어하신다 하지 않으셨어? 아주버님한테 부탁드려봐. 아주버님한테? 도와주실까? 나 같으면 도와줄 것 같은데?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시어머니랑 잘 되고 있는 건 맞는지. 하긴 아버님 입장은 안 들어봤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아버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난 잘 지내지. 재수씨도 잘 지내시죠? 인섭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나? 인섭이도 없이 우리 둘만 어쩐 일로 부른 게냐?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기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아, 그럼 내 거기 다니는 재미로 요즘 사는데. 별일은 없으시고요? 별일? 무슨 별일? 아무 일 없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혹시 기원에서 마주친 적 없으세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거길 왜? 아버님 다니시는 기원에 다니시겠다고, 인섭 씨 없는 동안만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거든요. 뭐야? 그 여편네가 왜 우리 기원을 와? 재수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아듣게 말해줄래요? 그게 사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시다고. 뭐?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이 여편네가 드디어 돌았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재수씨, 인섭이도 알아요? 그럼 그동안 인섭이 출장 간 동안 재수씨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인섭씨는 몰라요. 어머님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말리기가 힘들었어요. 이 여편네가 우리한테 몹쓸 짓 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민폐 끼치고, 아이고 난리네 난리야. 인수야, 그 여편네 당장 끌어내. 재수씨, 지금 어머니 집에 계세요? 네? 네. 얼른 가요. 양심도 없지. 어딜 인섭이 몰래 재수씨 집에 얹혀 살아요. 그렇게 집 뛰쳐나갈 땐 언제고 혼자 됐다고 불쌍해서 인섭이 내라도 안부 인사하라고 보냈더니만 그새 또 말썽을 부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라. 네, 가요 재수씨. 그 길로 어머니는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찌나 절 노려보시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저희 집에 은근슬쩍 들어앉은 거였어요. 순진하게도 진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으신 줄 알고 마음이 약해져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얹혀 살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함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리신 건지
시어머니는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도 기겁하며 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짧다면 짧지만 황당하고 강렬한 시집살이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